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가 공부할 때 그 계문을 범하지 않고 마장을 탁 항복받아야 되잖아요. 말을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게 말이에요, 말을 항복받아야 되는데, 항복 받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항복 받기 전에는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대단한 일인데, 우선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해야 돼, 결심. 내가 이 항복 받아야 한다. 결심을 하고, 이게 결단을 내려야 돼. 막 딱 결단을 내리고, 이제 실제로 하면 실험하면 이제 보고 싶은데 그냥 탁 곧대고 한 마음 돌리는 거. 요게 말을 항복받는 거예요. 막 이쪽으로 가려는 걸 탁 잡아가 확 이렇게 법으로 딱 돌려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면 그냥 마가 힘을 탁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청 힘든 것 같은데 한 번 이거 두 번 이거 세 번 이렇게 해갖고 이럴 때 이제 발표하고 또 분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유튜브를 클릭하지 말자를 뭘로 바꾸라고? 유튜브를 보려면 클릭은 안 하고 본대. 나 그거는 있는 전혀 몰랐거든요. 전혀 보지 말고 이제 일단 그거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딱 끊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끊고 하려고 없어요.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게으름도 끊고 끊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 둘 해갖고 그냥 모든 말을 갖다 탁 항복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생제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제도 능력이 생기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을 갖다 놓고 이제 이 부견문 가서 청소년 교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청소년 너희들 유튜브를 보면 안 된다. 보면 공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튜브 보고 어떻게 그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청소년 교화를 잘해보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부터 이걸 뭐라 그래요? 2조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습하기를 줘야 이제 연마하기를 줘야 지금 청소년 교화 지금 연마하는 거예요. 응용하기 전에 미리 연마하는데 지금 안 해놓으면 내중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하나면 자신이 생기면 청소년들이 탁탁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으니까 너 하지 마라. 나도 끊었다. 너 끊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딱 끊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끊으면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잘 됐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유튜브 클릭 안 했냐고 안 물어보고 유튜브를 안 봤냐 이렇게 물어. 그래도 이게 혁명인 거예요. 혁명.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벽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 이게 세상에는 안 돼요. 세상에 안 돼요. 그 영산대 있으니까 이렇게 됐죠? 영산대 없었으면 안 돼요. 100번 나가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거니까, 진짜 영산대 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전혀 불가능. 잘 들어갔어요. 그 수연 실장 옆에 있으니까 그래도 막 이렇게 해주니까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3강하고 4강에서는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나군으로 인도하려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핵심이 상시훈용주의상. 우리 대사님은 금강경의 결론을 상시훈용주의상으로 냈어요. 우리 자산상님은 개성이 금강 결론이다. 근데 이제 수행은 어떻게 상시훈용주의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게. 또 이거를 이제 종합하면 윤용공부가 되고 일기법이 된다. 이게 상시훈용주의상, 윤용공부, 일기법은 우리의 실제 공부하는데 핵심적인 3대 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걸 세 가지를 그냥 교당 내왕주의상도 해야 되고 정기훈련도 해야 되는데 이게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건데 문제는 상시응용주의상 윤영공부 일기법을 우리가 사회화하고 대중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화하고 대중화해야 된다.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속에 이게 염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 그럼 이제 또 생각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돼. 이거 어떡하나. 나는 이거 사회화해야 되는데 우리 교법을 사회화해야 되는데 대중화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사회화하고 대중화 그냥 그대로 가르쳤으면 안 될 거 그렇게 고민을 하단 말이에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한 생각이 이렇게 딱 떠올랐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 영지가 뭉쳐서 한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걸 이게 자각이라고 해요. 자각. 자각이 있어야, 깨침이 있어야 공부가 되는 건데, 자각이 없으면 깨침이 안 돼. 그 자각이 자꾸 마음을 뭉쳐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보면 이게 깨침이 딱 온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깨침이 왔냐. 밥이 소대에 있어도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밥그릇에 담아야죠. 소채로 막 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국그릇에 있어도 먹으려면 국그릇에 퍼놓고 먹지. 누가 막 국채로, 막 소채로 먹는 사람이 있대. 여기 소채로 막 먹어요, 그냥. 아무리 배고파도 좀 이렇게 떠놓고 먹어야지. 그 소채로 먹으면, 좀 보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영 배고프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이 교법을 사회하려면 사회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의 그릇에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용주의상 하면 우리 일반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사회 사람들이 그거를 딱 이렇게 갖다 쓰기가 좀 우리 이제 원불교인들한테 괜찮지만 사회한테는 좀 이게 어때 사회에 하는 그릇으로 담아야 한다. 쓰르고 그 생각이 딱 내려있다. 그래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교법 훈련, 우리 이런데도의 교법 훈련, 이런데도 교법 실천을 사회의 그릇에 담아서 표현하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사회 그릇에 담는다. 사회 사람들이 사용한 그릇에 담아 하면 그것이 새생활운동이요, 새마음운동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법이 그냥 새마음운동이고 새생활운동이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불교는 원래가 새마음, 새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삼회가 따로 없어도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사회 그릇에다 담기 위해서 새삼회를 만들고 새삼운동, 새생활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이런데도 교법이 다 새마음운동이고 새생활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이 새생활운동이요. 그거 우리 교법을 일상수행요법이라는 그렇게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실행하기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윤영공부도 우리 일반 대중이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봐서 이게 새마음운동이요, 새생활운동이다. 윤영공부나 일상수행요법이나 상식용성학이 실제는 새마음운동이요, 새생활운동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무엇을 하셨냐? 그때는 일제시대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시대인데 암울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뭐 이게 해방도 되고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정말로 암울했어. 이താ가 이제 나라가 없어진다, 민족이 없어진다 생각하지 이렇게 될 일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대종사님은 다 알으셨지만 우리 보통 대중들은 이대로 가면 우리 민족도 없어지고 그냥 나라도 없어진다고 생각했고 그냥 절망 속에서 그렇게 희망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 암울한 시대였다. 근데 그 암울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오면서 이게 많은 전쟁에 졌단 이제 이렇게 많이는 안 졌어도 침략을 받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성이 착착 회해져 갖고 거짓을 꾸미는 것이 많아졌어요. 속여먹는 게 많아졌어요. 거짓을 꾸미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이 현실적으로 게으르기도 하고 나태하기도 하고 형식으로도 흐르고 엄청나게 많은 이 잘못된 거를 갖다가 이 민족 문화 속에 잠재해 있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제사를 많이 지나고 형식을 꾸미고 남을 속여먹고 중상모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좋지 않은 것들이 민족 문화 속에 물론 순수하고 좋은 것도 있는데 그게 확 여러 가지 배 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은 지배가 된 거예요. 지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대종사님은 불법의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걸 먼저 하냐고 그때 어려웠던 그 민족성, 그 게으름, 혈의 이거부터 퇴치를 하려면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못 살아난 거예요. 일본 사람 부지런하거든요. 그때까지. 부지런하고. 그런 건 더 우리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이거부터 고쳐야 한다. 정직하고. 훨씬 더 정직하고. 그러니까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뭘부터 했냐? 새생활운동부터 시작했다. 새생활운동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불법의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새생활운동부터 시작했다. 그것이 우리 교법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좌산상사님께서 원남교당 신청 봉불식에서 이거 전에도 얘기했는데 말씀하시기를 원불교 창업 100년의 기적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건 기적의 역사란 말이죠. 원불교의 지난 창업기 100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요 감동의 역사였다. 원불교가 시작한 한반도는 당시 세계사 속에서 가장 불행했던 식민지 통치 아래였다. 식민지 통치 아래였다 이거예요. 원불교는 개교 당시부터 이러한 현실 개선 작업을 착수했다. 이 현실을 그냥 두고 거기다 불법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이 막 전 국민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정신이 퇴폐되어 있는데 이걸 안 고치고 불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부터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것이 금주단연. 그냥 막 농촌에서 그냥 그 가난한데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랬거든요. 금주단연을 했다. 그 다음에 근검저축을 했다. 뭐를 저축하냐? 술 먹고 담배 안 피우면 저축이 되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데 안 쓴다. 허리허식. 제사 지낼 때 돈 쓰고 뭐 하는데 쓰고 이렇게 금검저축을 했다. 그래서 저축조합을 만들었다. 이것이 그냥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아니는 이렇게 피폐한 나라가 망한데서 그냥 금검저축, 금주단연, 저축조합을 만들어서 새생활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 이게 인류 역사에 정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요. 물론 이제 덴마크에서 조금 일어났어요. 근데 거기는 상당히 문명국이었어, 이미. 거기에 새정신운동은 새마음운동이에요. 새마음운동, 새예법운동, 운동을 전개하다 후일에 새마음, 새몸,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세상, 새가정, 새나라, 새세계, 새회상 주인 되자. 이 표어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좌선 후에 요가 후에 이걸 부르게 만들었다. 이걸 문화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훈련원 들어가면 이걸 만들잖아요.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종교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때요? 새마음 새몸 새생활로 새사람 되어 새가정 새나라 새세계 새회상 이룩하자. 이거 외우는 데가 어딨냐 이거예요. 새롭게 살자는 거예요. 새롭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화를 이 대종사님이 시작했던 이 문화를 이 사회에다가 세계에다가 후손 만대에다 전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이렇게 그냥 우리 선조가 그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 세계에다가 과거 미래에다가 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전을 전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정전을 전하기 앞서 이 새마음 새생활 운동의 정신을 대종사님이 일으킨 정신을 세상에다가 확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확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보고자 이거예요. 처음에 금주 단연 운동을 했다. 대종경 서품 7장에서 금주 단연 운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축조합을 결성해서 저금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현실시킬 거냐. 여러분이 담배는 안 피우잖아요. 응? 안 피우는데 근검저축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검저축 운동. 그래서 그냥 방심하고 있으면 그냥 막 쓰게 돼요. 근데 근검저축을 아주 우리가 이게 저축조합을 해갖고 이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조합을 하나씩 돈을 모아갖고 진짜 이 공도에다 쓰는 저축조합 운동을 근검저축 운동을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된다. 환경 개선 운동 뭐예요? 주택을 개량하고 그 주택을 전부 초가집에서 전부 이거 개량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냐면 초가집을 놓으면요 가을이 되면 몇 날 며칠 그 지붕을 이어야 돼요. 엄청 근데 이게 스레트 지붕이나 기와 지붕 한 번 안 했잖아요. 시간이 그냥 일주일 얼마 많이 걸려요. 그거 노동력을 절약한다는 거죠. 생활 환경 미화, 그 다음 개량복 건작 이걸 했단 말이에요. 옷도 옛날에 그 한복에서부터 개량복으로 입자는 거예요. 예법을 혁신하고 미신을 타파했다. 모든 미신을 타파하고 예법을 간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3년상을 49일로 딱 바꿔버렸다.
3년상을 49일로 바꾸는 건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주나라 때 생긴 거예요. 30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나라 예법을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주나라 때 종법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종법제도가 뭔가 할까요? 여러분? 종법제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종법제도라는 건 모든 가산이나 그를 맏아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종법, 그래, 왕이 그래, 맏아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주나라 때 종법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종법제도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옛날에 막 서로 싸워서 형제끼리 왕이 되려고. 근데 종법제도 딱 만든 게 싸움이 없어진 거예요. 무조건 큰아들로 내려가니까. 그런 걸 만들었는데, 그게 예법인 거예요, 예법. 예법을 해갖고, 제사 3년상을, 근데 공자님이 3년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 3년을 부모가 나를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네가 3년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3년상이 된 거고, 막 이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효를 증진하기 위해서 한 건데, 현실에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세생활 예법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간소하게 모든 예법을, 장례식이고, 모든 예법을, 장례식을 일단 3년상을 49일로 탁 줄여버렸잖아요. 줄여버리고, 이게 예법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유다랭 교수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정예법을 만드는 기본을 삼은 거예요. 그때 유다랭 교수가 이걸 받고 우리나라 신정예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모든 미신을 다 타파해버렸다 이거죠. 미신을 다 타파해버렸다. 옛날에는 엄청나게 귀신이 심하네요.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저희 가면 무슨 귀신이 있고, 부엌 귀신이 있어요. 산에 가면 산 귀신이 있고, 목 귀신이 있고, 아이고, 말도 못해요, 귀신이. 네? 그렇죠? 네? 방바닥에 가면 무슨 귀신이 있어요? 구들장 귀신이 있어요. 누우면 안 일어나기가 싫어. 따뜻한 게. 옛날에 온돌방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구들장 귀신이 잘 붙들어요. 근데 요새는 그 따뜻한 온돌도 아닌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무한을 줘야 고친다니까. 문명 퇴치 운동을 했어요. 전부 그때는 이게 뭐냐면, 한글을 몰라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걸 갖다가 야학을 만들어서 전부 한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소득 증대 사업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갯벌을 그냥 옥토로 만들고요. 논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축산장려한 거예요. 무슨 종교가에서 막 소를 키워 돼지를 키우냐고 했는데, 그거 소 키워 돼지 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이 부강 운동을 해야 한다.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수원을 하고, 농을 선진화시키고, 이런 운동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원불교가, 요즘은 농촌이 발전했지만요, 그때, 선진화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게 우리가 이 사회를 원불교가 이끌고 가고 선진화를 해야죠. 사회를 뒤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고 우리가 선진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선진화에 사회를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앞서갔어요. 이게 다 앞서간 거예요. 그 이조시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기는 참 신선하다. 나 가보자. 그래서 원불교는 모인 거예요. 거기 예법도 다르고 제사도 기독교는 안 지내는데 그건 49일로 지내고 옷도 하고 완전히 뭐가 다르다 해갖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지식인들도 막 모인 거예요. 지식인들이 막 여러 가지 재벌들을 많이 모였잖아요. 종로교당으로 많이 모이고 원남교당으로 모이고 한 것이 이런 운동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대산종사님 그냥 30대밖에 안 됐는데 김구 선생님, 이승만 박사하고 다 친하게 지금 맨날 놀러 왔어요. 놀러 왔고 정각사 글로 놀러 왔다니까요. 미국 이 사령관도 놀러 오고 군정시대 사령관이 왔으니까 그 집으로. 근데 30대밖에 안 되는 뭐 때문에 먹었냐? 뭔가 신선한 새로운 기풍이 분다는 거죠. 새로운 불교의 딱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다 와갖고 그래서 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 원불교 총부까지 왔어요. 김구 선생도 총부 왔어요. 와서 정산종사님 만나고 이승만 박사를 만나고 그렇게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제 대산종사님이 다리를 놔서 이쪽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 종교의 신풍이 분 것이 불교의 심한한 진리, 선을 많이 하고 화두를 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생활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원기 65년부터 새마을 연수원이 생겼는데 김도영 교수를 보고 그 교관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성덕 교무가 또 갔어요. 2명이 딱 들어가서 거기서 교수 생활을 했대요. 나는 들어갔을 때 저기 김도영 교수 교수 생활하는 거 직접 봤어요. 나도 거기 새마을 연수원 들어가는 김도영 교수가 교수로 딱 나오더라니까. 그때는 장관이고 판사고 전부 다 똑같이 옷 똑같이 입혀서 쫙 들어간. 보면 무슨 장관이라고 들었다 교육받는 새마을 연수원에 우리가 1981년인가 80년인가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이 교원 받는 데 들어갔다. 그런데 새마을 연수원 교관이 그때 처음 생겼을 때 3번이나 3동원 와서 3박 4일 훈련을 받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와갖고 그럼 우리 교무님 파견해 주시오. 그래서 진짜 교수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교수로.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속에 우리 원불교 정신이 딱 들어가 버린 거. 교수들 1000원을 3차 3번이나 3년이 3차면 3년이니까 3번이니까 3번을 갖다가 3박 4일씩 훈련을 3동원에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정신에 원불교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우리네가 언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게 이게 새마을운동 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준호 원장이 너무 감명받고 우리 새마을운동에다 이걸 접목시켜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봐요. 가만히 여기 있잖아요. 이게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서 대산정산 옆에 있는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김준호 원장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향산법사님, 동산법사님, 이산법사님, 장산법사님.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재근 균타원님 이렇게 있고 그분 제 눈이 잘 안 보이고 그 옆에가 항사님, 그 다음에 한기두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옆에가 우리 김도영 교수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밑에가 동생인가 누군가 이게 있어요. 일단 박재관 종사님, 우리가 그 옆에 우리 좌산상사님도 있고, 그 옆에가 우리 좌타원님도 있고, 있네요. 이렇게 전부 다 관타원님도 있고, 그 뒤에는 다 이렇게 38명인가 몇 명이 쫙 와갖고 교육을 받았다. 이게 3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마을운동 속에는 우리 원불교의 정신이 들어갔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그게 좌산상사님이 자꾸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을 찾았어요. 찾아갖고 이렇게 해서 요걸 좀 크게 갖고 저기다 이것도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만 하지 말고 어때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 봐라. 이거를 오는 사람한테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원기 57년이면 요거 아까 새마을 연수원이 오기 전에 7년 전이래요. 벌써 신생활운동, 새생활운동을 신생활운동이라고 했대요. 7가지를 밝혔어요. 정신의 신생활운동, 계획생활, 자력생활, 자립생활. 그랬거든요. 청소의 신생활운동, 좌선한으로 마음청소, 실제 청소하고 마음청소, 식사의 신생활운동, 우리 먹는 것도 신생활운동을 하고 법식을 먹어야 된다. 매일 교정 공부해야 한다. 의식의 신생활운동, 옷도 간소하게 입었는데 계문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계문. 주택의 신생활운동, 집을 갖다가 새롭게 하고 수양을 해서 정의 안택을 지켜야 한다. 생산 예축 원업, 시책의 신생활운동, 그래서 국민 개진운동, 국민 계기운동, 관원상제, 새생활운동 기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새생활운동 기관을 만들어라. 이게 그 다음이 세상으로는 그 다음 생긴 거예요. 세상으로는 기관이 정말로 새마을 연수원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삼회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인류의 영광의 빈곤 질병 퇴치 이런 것을 벌써 원기 57년에 그러면 57년이면 어떻게 되냐? 1957년이면 72년 1972년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학교 3학년 때 이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을 그 다음에 대종사님이 새마운동을 해요. 이게 일상수행요법이 새마운동이다. 그 다음에 윤영공부가 새마운동이다. 건국론이 새마운동이다. 국가경영지혜가 새마운동이다. 이렇게 우리 자선상사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그냥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할 거 아니라 사회화시키고 대중화하고 세계화 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저희 생각이에요. 저는 그냥 오매불망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맨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 예? 그렇죠? 우리 덕선이는 뭐가 고민될까? 맨날 안 졸라고 고민하지. 안 졸라고 고민하고 또 이 학교 시간이 숙제해야 되는데 이 선방에서 내가 사과물을 하고 있으니 이게 되냐 하고 이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졸면 저는 거고 마음에 한다고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걸 어떻게 사회화시키냐 이게 고민이야. 그것도 뭐 있어. 나도 졸기도 잘해. 그러면 이거 조는 건 조는 거고 안 졸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생각이 바뀌 대승으로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고민이 뭐예요? 고민이 뭐예요? 응. 아까 나온 것처럼 공범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응. 저희 아빠 엄마도 응. 내가 담배 피는 것만 그 안 폈어가 그게 얼마야 막 하면서 예. 그래. 지금 안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줄였긴 줄였는데 줄이는 건 안 돼. 탁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딱 이 근검 전략 이 말 보고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나 한번 저한테 한번 말해봐요 이렇게 시켰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확 들어갔네요. 아니 근검 전략은 담배가 그 가격이 얼마 될까? 그러니까 근검 전략보다 그 계문 아니에요, 계문. 그러니까 계문이니까 우리 대종사님 법문을 지켜야죠. 그래서 근검 전략은 뭐 돈 딴 데 뭐 이렇게 전략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계문을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불제자는 계문을 지키는 게 1번이요. 그렇죠? 그럼 불제자 아니요. 그것도 대종사님 제자 아니요. 제자지요. 대종사님 제자가 대종사님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을 먹기 아니라 창피한 노릇이지. 그러면 그거를 줄여야 되겠어. 끊어야 되겠어. 끊어야 되죠. 말로 본인이 말했어. 그러면 다 끊어버리지. 언제 끊을 거예요? 내년이 뭐야? 나이 오늘로 끊어. 지금으로 끊어야지. 뭐 내년까지 가. 그 담배 끊는다 죽어요? 네? 죽냐고. 안 죽죠? 건강해질 것 같아? 처음에 좀 힘들지. 힘들어도 건강해지지. 그러면 안 죽으면 뭐 안 되지. 죽으면 안 되니까 안 죽을 것 같으면 담배 끊어버리자. 그럼 오늘로 끊는 걸 하지. 뭐 1년 내에 끊는 1년 내에 끊는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오늘로 당장 끊어서 어떻게 끊어야 되겠어? 안 끊어야 되겠어? 끊어야 되겠죠. 그럼 다음 주에 일주일에 와서 끊었는지 안 끊는지 보고를 해야지. 어때요? 여기 감상담 한 발표? 아까 그렇지만 유튜브 막 꼼수를 부려갖고 막 이거 하는데 이거는 담배는 꼼수가 없어. 뭐 전자담배로 막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웠다. 피우진 않았는데 냄새만 맡았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딱 끊자 이거지. 그래야 뭐 앞으로 뭐 대세상 주인 되는 거지. 뭐 담배도 못 끊고 어떻게 해. 여기 다 뿌려봐요. 여봐 동원이 담배 피워 안 피워? 이거 봐 생각도 안 나지. 저는 애초에 기관 때 생각이 안 나지. 담배란 생각도 없죠.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이랑 싸울 뻔했어요 저는. 이거 맞았어. 여기하고 싸우면 되거든. 물 피는 데서 막 옆에서 담배를 꼭 피우니까 제가 숨이 막히고. 그거 봐요. 남 피해주니까 그냥 오늘은 빡 끊지 뭐. 어때? 좋지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 후에 가서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이제 발표. 감상다. 어때?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인터뷰 알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루 만에 체크를 해야 돼. 누가 체크할까 이게? 하루 만에 피었나 안 피었나 체크를 하는 거.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일주일은 감시를 해야 돼. 병원도 한
입원하면 한 일주일은 감시를 해요, 의사들이. 이 누가 해줄까, 이거? 버런티어. 우인범. 그래도 여학생이 하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우인범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전화해갖고 폈나 체크를 하라 이거죠. 알았죠? 예? 그래, 알았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못 끊으면 이제 다음번에 더 이제 세게 이제 나간다 이거야. 이제 담배 피우면 막 1,000원씩 벌금 물기 이렇게. 알았어요. 저기 오늘 그 대신에 파우더 하나 줘요. 담배 피우는 대신에 파우더를 먹으면 돼.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담배를 하나 이렇게 끊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대종사님이 시작한 새마음 운동과 새생활 운동을 전 세계에다 확산하기 위한 실천의 기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천의 기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실천의 기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이제 어려울까요? 지난번에 1원만 했는데요. 네? 요 1원이야. 요 지금부터는 1원이 아니야. 지금까지 뭐 1원들은 재밌잖아요. 뭐 너무 멋있는데 하나 실천 안 하고 뭐 이게 마음이 즐거워요. 오늘은 즐겁지 않고 좀 힘들 거예요. 네. 새생활 일가를 지키잖아요. 새생활 일가. 새생활 일가는 원불교 모든 사람이 지키는데 이건 영육상전에 기반을 해 있어요. 영육상전. 영육상전에 기반해 상시운용주의상에 기반돼 있고 우리 사막에 기반돼 있고 새생활 일가가 그게 영육상전, 사막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딱 들어가 있어요. 하루 생활을 통해서 정신의 자주력과 육신의 자율력과 경제의 자립력을 키워나가자. 동시에 그냥 세 가지라는 거예요.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 자립력을 키워나가자 이거예요.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다. 아침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공구로 나말이 새 정신을 기르자.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종사님이 내 제자가 아닌 사람 세 사람 있어요. 세 사람. 그건 내 제자가 아니다. 아침에 선하는 까먹는 사람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가끔 내 제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생겨요. 여기서 근데 그것도 연고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전달에 뭐 일을 많이 했다고 연고를 붙이면 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연고 없이 선을 하지 뭐 그런 건 없어. 자관 선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새 정신을 기르자. 뭐 저녁까지 하라까지는 없고 선공부를 꼭 하자 이거예요. 하루에 선 한 번도 안 하면 이거는 아침에 못했으면 저녁까지 하라 이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선공부를 하자. 근데 여기에 도량을 맑힌 조기 청소를 하자 이게 아침에 이렇게 청소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영육상전. 그러니까 영육상전하자. 아침 일찍 온 가족이 마음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하루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청년. 이거 새생활의 1번이에요. 2번은 낮은 보온들의 개신안이에요. 부지런히 활동해서 감사 보온하여 나날이 정의가 넘치는 생활을 갖자. 직장에 나도 열심히 보온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직장을 위해서 사회, 국가,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직장은 뭐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고 그게 보온이에요. 보온이자. 이거는 0이잖아요. 각자의 생산적인 활동과 근검저축으로 나날이 여유 있는 생활. 이 6이란 말이에요. 근검저축하고 생산 활동하란 말이에요. 뭔가를 생산하고 근검저축하라. 이게 영육상. 낭비는 빈곤을 낳고 생산은 부강을 낳으며 보은은 복덕을 열리고 배은은 재앙의 길을 열린다.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낮은 그렇게 살라는 거죠. 어디 가서? 그 다음에 밤은 어떻게 돼요? 하루의 죄복을 결산하고 죄업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선업은 날로 더욱 힘쓰게 할까? 이건 0이란 말이에요. 0 참회 반성한 하루의 저녁에. 하루의 수지대조에서 넉넉한 자립생활을 날로 더욱 개척하려. 반드시 수지대조하라.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돼. 영수증을 받아서 거기다 이게 일기장 거기다가 증명서를 적다 보면 이거 낭비했구나. 이거 안 살 거 썼구나. 이 생각이 나는데 안 적으면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라도 영수증 다 받아요. 저는 영수증 100% 받아갖고 꼭 저녁에 그거 보고 정확하게 적는단 말이에요. 저녁에 그냥 안 적으면 대충 많이 잊어먹어요. 중요한 건 뭐 택시 타고
톨게이트,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적기 위해서 금전출납부 적는 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영육상전.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낭비가 없어진다. 낭비가 없어져. 그래서 하루 내가 이거 진작 썼으면요. 우리 학교 35년 다닐 때 많이 저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 월급 받으니까 넉넉도 한데 저축을 안 하다 보면 어떤 데 가면 그냥 막 푼돈 쓰고 막 인심도 쓰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 신사님은 좀 인심을 써야 되는데. 너무 꼼꼼하게 적으면 안 되냐. 그런데, 이건 안 들었으면 좋겠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일을 반성, 충고와 깨끗이 청산한 후에 잠자리 들다. 그러고 새마음 새마음 이 구호를 한 거예요. 요거를 꼭 지켜 실천해서 사회 운동을 만들려 하려면 내가 먼저 새 생활 일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름 준목 새 생활 일과 지켜야 안 지켜? 새 생활 일과 지키는 것도 있는데 아침에 좌선해야 안 해요? 하지요. 저녁에 반성해야 안 해요? 저녁에 9시 말고 6시에 신고하고 있어요. 신고까지 못 짓고 아니 하루 내가 오늘 뭐 잘못했나 했는데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그다음 금전출납부 적어야 안 적어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이거 안 적어요. 아침 청소해야 안 해요? 방 청소해야 안 해요? 이거 봐. 근검저축은 이거 한 반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완벽하게 새생활 일과를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키면 내가 보니까 준모 얼굴이 몇 달 전에 한 6개월 전에 왔었잖아요. 여기 그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좋아지고 부드러지고 이 덕이 넘쳐나게 이렇게 바뀌었다니까. 옛날엔 좀 막 싸납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온화하게 바뀌었어요. 몰라,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석산이 어때요? 좀 바뀐 거 같죠? 이게 봐.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 새생활 일과 지키고 보면요. 얼굴이 다 해서, 쟤 교무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교무들이, 쟤는 교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담배 끊고 세상을 우리가 지키면 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참, 잘 됐다. 오늘 교무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낮은 버릇, 이 근검, 이건 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생각에 제가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건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냥. 법문 보고 만드는 거예요. 자립생활 일과라는 거죠. 이게 대단동사님이 먼저 써놨어요. 자립생활 일과. 있었어요. 거기서 착안했어요. 하루 생활을 통해서 생산 예축하고 상봉하교하고 약자 보호하는 자립생활을 일과를 실천하자. 하루 생활에 모든 거 생산 예축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가르치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활화돼야 된다. 이게. 자립적 생활, 하루 생활을 통해서 정신, 육신, 경제의 생산 예축으로 자립 생활을 개척하자. 언제니 정신, 육신, 물질로 생산 예축하단 말이에요. 건강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자립 생활을 생산 예축하자. 생산하고 예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립 생활을 하자. 근데 뭐 하려고 그러냐?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 생활을 통해서 상봉, 가정사회, 국가세계, 어른 모셔라. 가정사회, 국가세계에서 어른이 다 있거든요. 모셔라. 하교, 자녀, 타자녀, 후진을 가르쳐라. 이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 의무와 책임. 그 다음에 절대약자 보호. 하루 생활을 통해 최대 근검 전략, 최대 생산 예축으로 절대약자, 노유 병역자를 보살피자. 이 세 가지를 하면 앞에 있는 새생활 일과 이거 합치면 이게 훨씬 더 이 원불교적 이게 새생활 운동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붙였더니 너무 많은가 모르는데 준비계획생활 이것도 거기 있었어요. 대단한 준비계획생활. 하루 생활을 통해서 뭐냐면 모든 일을 할 때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계획, 실행, 성찰, plan, do, see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생활의 모든 일을 응용하기 전에 미리 그 형태로봐 연마기를 취할 것이요.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반성 대조하기를 취할 것이요. 요거를 일과로 하자, 일과로. 모든 이 세 가지 일과를 하면 완벽한 우리 새생활, 아니요. 이 새생활 운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기 누구죠? 오늘 청소하러 온 사람, 이 이름이 뭐예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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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이. 자지 말고 이거. 최훈. 이게 안 들어요. 오늘 새생활 일과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왔으면, 야, 이따가 끝나고 청소하고 가요. 청소하고 가서 이제 취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이제 청소 한 번 해가지고 취직이 되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준모는 그래도 몇 개월 다녔지, 여기? 6개월 이상 다녔더니 사람 많이 변했어요. 담배만 끊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래도 이 세상을 이걸 한번 실행해보자. 이게 준비했고, 우리가 말하는 일상천역법이 새마음운동이다. 윤영 공부가 새마음운동. 이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 지나가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마음운동이 또 뭐냐? 인성관리라는 새마음운동이 있어요. 이 마음 작용하는 법, 마음 쓰는 법을 관리하라 이거예요. 인성관리. 여기 들은 사람도 많지만 안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인성관리 새마음운동을 우리가 전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들은 사람도 한 번 더 듣고 안 들은 사람은 다시 이렇게 들어갔고 인성관리 새마음운동, 마음 공부하는 새마음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뭐냐? 인성이란 무엇이냐? 인성은 인격적 품성이다. 인격적 품성이다. 우리 각자의 본성은 누구나 다 원래 맑고 깨끗한 것이다. 본성은 맑고 깨끗한 것인데 사람의 인격은 마음 작용하는 습관 따라 다르게 형성합니다. 사람 인격이란 건 마음 작용하는 습관 따라 다르게 인성한다. 그래, 그게 인성이란 말이죠. 근데 사람의 미래는 각자의 인성에 따라서 다르게 전개된다 이거예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운명이 인성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인성을 미래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 작용하는 걸 하나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그냥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그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인성은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가꿔야 할 관리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인성은 방치의 대상이 아니다. 인성을 방치하면 인성 속에 조그만 결함이 자라나서 태풍을 몰고 올 수 있고, 현실 속에서 태풍을 몰고 올 수도 있고, 함정을 팔 수도 있고, 브레이크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은 꼭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인성 관리란 무엇이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그 마음작용이 경계에 지배되지 않고, 경계에 끌리지 않고, 경계를 지배해서 그 마음을 내자는 것이다. 경계에 지배되지 않고, 경계에 끌리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것을 인성관리라고 한다. 인성관리라 한다. 금강경의 핵심이 응무소주 위생기심이요. 응하여도, 경계를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경계에 끌리는 바 없이, 주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게 인성관리예요. 금강경 인성관리가 응무소주 위생기심. 세계주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성향 미촉급의 주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그게 경계주에서 그 마음을 내지 말며, 응하여도, 경계를 응하여도 주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인성관리, 인성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성관리 새마음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인성관리 새마음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인류가, 그러니까 새생활운동뿐만 아니라 인성관리 새마음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3단계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을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그랬거든요.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고. 어떻게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까? 경계를 하면 일단 멈춰서 내 마음이 경계에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살펴봐야 돼.
내 마음이 본성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아, 내가 본성을 잃었구나. 경계에 끌렸구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에 끌렸으면 어떻게 할까요? 끌렸으면 어떻게 해?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멈춰야 응? 멈춰서 멈추는데 내가 경계에 끌린 줄을 알아야 돼. 끌린 줄을 모르는 것이 이게 마요. 끌려도 끌리는 줄 모르는 것. 이게 말란 말이에요. 끌리면 끌리는 줄 아는 것. 근데 끌린 줄 아는데, 아, 내가 끌렸구나 하는데, 대중심이라는 거는 원래 끌리지 않는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 원래 끌리지 않은 마음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끌렸구나. 그래서 그걸 대중을, 끌리지 않은 마음인데 내가 이렇게 경계에 끌렸구나. 이게 그 끌리지 않는 마음을 비춰보면서 끌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거를 대중심이라고. 그냥 끌렸구나만 알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원래 끌리지 않는 본래 마음자리를 비춰보면서 끌린 그 마음을 같이 비춰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비추면, 아, 내가 끌리지 않은 마음, 원래 이런 마음이었는데 내가 지금 경계에 끌려서 이런 마음이 되는구나. 원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대중을 잡는 거예요. 대중을 잡고 있다 보면 이게 이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안 가라앉으면 연불도 오고 자선도 오고 경전도 잃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계를, 그게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온전.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알아차려서 원래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1번이란 말이에요. 1번이야. 이거를 해야 진급이 되고 이걸 못하면 간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세계는 이게 참 육도 세계가 있어. 간급도 하고 진급도 하고 무량 세계가 전개된 거예요. 이 세계를 알면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량한 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간 원래 분별착이 없는 마음,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우리 마음, 그 마음자리를 알고 지키고 활용하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1단계가 일단 멈춰 온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멈춰서 끌리고 안 끌리고 알아갖고 원래 마음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생각을 궁굴려 바른 판단을 얻고, 그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어리석지 않냐면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어리석으면 진리의 눈을 떠서 생각을 해갖고 바른 판단을 얻어야 그때 이제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한 생각했으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생각의 바탕에서 길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딱 멈췄잖아요. 온전한 생 회복하고 이제 마음이 막 끌려가기도 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돼? 생각을 해보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이게 생각의 바탕에서 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판단을 얻는 거예요. 바른 판단. 생각의 바탕에서 길로 가는 것을 바른 판단을 얻는다. 판단은 얻은 후에는 결단 있게 실천하는 거예요. 결심을 해서 실천.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는 결단을 내려서 실천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아무리 역사가 흐른다 하더라도 전 인류가 행해야 할 길이에요. 역사가 바뀐다. 이게 바뀔 수는 없어요. 이게 바뀔 수는 없어요. 이거를 놓고 진급할 수가 없고, 이거를 놓고 진급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고, 부처가 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이걸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내 마음의 습관으로 들이고 인격으로 들여서 확산시켜야 한단 말이죠. 확산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준모가 앞에 앉았으니까 내 보이는 게 그밖에 없어요. 오늘 잘 앉았어. 그 앉는 것도 거기 앉으면 복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말 사막도 되고요. 온전한 회복하고 생각을 바른 판단 얻고 그냥 실천하는 이거를 본인만 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확산할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도 확산할 것입니다. 확산하려면 본인이 먼저 해야죠. 먼저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판단을 해서 그런 건 버려야 되죠. 옳은 건 취해야 되죠. 결단 있게 실천해야죠. 그중에 1번이 뭐예요? 그중에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는 1번을 실천할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실천할 게 뭐냐니까.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해서 실천해야 돼. 담배를 안 하는 거죠. 끊는 거지.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럼 이걸 실천해야 다른 사람이 확단하지. 이건 실천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권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잘 왔으니까 끝내야 되겠지. 인범. 네. 하루에 한 번 체크. 네. 안 되면 2번 체크. 예? 그러지, 또 안 되면 3번 체크. 막. 알았어요. 이제, 이거 꼭 체크해요. 누가 뭐 시비하지 말아요. 알았어요? 그럼 일주일 만에 끊는 거예요? 뭐, 오래가 안 걸려. 1년이 아니고 일주일 만에 끊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게. 그래. 요거를 우리가 실천해보자 이거요. 그래서,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다. 그죠? 몸살 때.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마음을 멈추라는 것이다. 끌리는가 안 끌리는가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원래 요란함이 없는 자리로 돌이키라는 것이다. 생각을 국물려 바른 판단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소의미를 관찰한 다음에 사물을 바르게 본 후에 어떻게 옳은 일을 취하기 그런 일이 판단을 하랍니다. 판단을 해야 한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판단 결과에 따라 그런 건 버리고 옳은 건 취하는 결단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천한다. 이것이 참 전 인류가 실천할 것이고 새삼운동을 만들어 새생활운동에서 확산해야 할 일이에요. 이걸 확산. 나만 할 일이 아니에요. 나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름이 허훈이라고 했어요? 응? 최훈. 허훈이 아니야. 최훈이구나. 최훈은 여기 온 김에 그쵸? 이 새 마음 새 생활운동 한번 해볼까나? 응? 청소하러 왔는데 왜 그딴 거를 하려고? 아니, 청소를 마당만 들지 말고 내 마음을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마당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더 근본이 마당은 근본이잖아. 그러니까 마당을 뜰라는 것은 이게 쓸다 보면 내 마음 쓸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싹 쓸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오면 뭐 청소하면 취직한다는 거는 이 청소하다 보면 이 마음을 깨끗이 하니까 취직이 되는 거야. 이 청소만 해갖고 하면 로봇가 다 취직하겠네. 로봇 청소기가 다 취직하겠네. AI 청소기가 다 취직하겠네. 안 그래요? 그냥 로봇 청소만 하면 어떻게 취직되겠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다 이게 안 되겠지. 내 마음도 청소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직이 되는 거지. 응? 그냥 여기 오면 취직한 줄 알고 왔지. 그러니까 제 마음 세상으로 운동을 해야 이게 누가 이제 다 환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제 그만할까요? 알았어요. 알았습니다.